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순천향대학교 이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백신이 유효하거나 효과가 있거나 안전했나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했었어야지 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백신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의약품이나 의료 장비나 어떤 의료 행위 그런 것들이 다 환자에게 적용이 되려면 특히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안전해야 합니다. 특히 이 안전성은 백신에서는 더욱더 중요한데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은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맞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가치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효과가 있으면서 안전해야 되겠고 그리고 비용 효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백신, 코로나 백신을 포함해서 모든 백신의 가장 큰 목적은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처음에 국가 백신 접종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고 감염이 예방된다.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제 면역이 생기고 집단적으로도 면역이 생긴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부차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백신을 맞으면은 중증도가 감소하고 사망률도 감소하는 이런 이제 부차적인 효과가 있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주로 자료를 제가 책도 쓰기는 했지만 오늘 자료는 특별히 그 질병관리청에서 얼마 전에 코로나19 대응 백서라는 것을 발간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메르스 때도 메르스 백서를 냈고요. 코로나 때도 이제 백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백서에 의하면은 2020년 1월부터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2023년 8월까지 우리나라 사람 5천만 명이잖아요. 우리나라 5,1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3,500만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에서 코로나 그 바이러스 조각이 있다고 이제 증명이 된 것이죠. 근데 검사를 하지 않고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미확진 감염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PCR 검사를 하면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조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 이제 전체 국민 중에 일정 비율을 샘플링 해가지고 항체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은 데이터가 다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항체는 양성인데 코로나에 걸렸던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사람이 증상이 없어서 그냥 모르고 넘어갔구나. 그냥 감염은 됐는데 증상이 없으니까 자기가 검사를 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혼자 코로나랑 싸워가지고 항체를 형성한 거죠. 그게 19%나 됩니다. 미확진 감염률이요. 그래서 3,500만 명에다가 여기에 미확진 감염률이 약 19%라고 이제 백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거 다 합치면 4,200만 명이 감염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인데 4,20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한 사람들은 3,500만 명 중에 35만 명 정도인데요. 3만 5천 명 정도인데요. 그러면은 치명률은 0.1%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정도 이제 사망하는 것인데 이 0.1% 정도의 치명률은 어떤 의미냐면은 인플루엔자 치명률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독감 있잖아요. 독감 치명률이 0.1%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 독감을 어떤 해는 독감이 굉장히 심하고 어떤 해는 좀 덜 심하고 그런 기복은 있지만은 독감이 굉장히 심하게 유행한 해라고 하더라도 전체 국민에게 백신을 맞아야 된다든지 어떤 그 활동을 못하게 한다든지 모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루엔자 치명률이랑 비슷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백신을 얼마나 맞았냐? 백신을 맞기 시작한 날은 2021년 2월 26일부터입니다. 2월 말인데요. 2021년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2021년 9월에 1차 접종률 70%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2021년 10월 23일에
2차 접종률 70%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고 약 8개월 후에 정부가 말했던 그 2차 접종률 70% 이상을 달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또 이제 보시다시피 집단 면역 같은 것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조금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백서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2020년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하늘색 바가 확진자고요. 이 파란색 실선이 사망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2021년 2월 말부터 백신을 맞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매일 질병청장의 텔레비전에 나와서 확진자가 몇 명이다, 매일 확진자를 발표해서 확진자가 엄청 많은 것처럼 느꼈지만은 실제로 우리 전체 코로나 기간을 보니까는 우리를 그렇게 들들 볶았던 2020년 그때는 확진자가 바닥이에요, 바닥. 그렇게 매일매일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백신 접종은 2021년 9월과 10월에, 그러니까 10월 23일에 2차 접종률이 70%를 넘는다고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5, 6개월 지나서 2022년 초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확진자에 비례해서 사망자도 많이 증가하는데요. 근데 이게 동수는 아닙니다. 확진자는 이게 12,000명이고요. 이거는 이제 1,200명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비율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X축이 1,200이고 이거는 12,000이니까 이제 이 Y축이 다릅니다. 아무튼 이제 비례적으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거기에 따라서 사망자도 많이 늘었다. 그러면은 백신을 지금 이때 다 맞았는데 오히려 백신 맞고 나서 사망자가 더 늘어났어요. 요때. 그리고 백신 맞고 한 5, 6개월 지나니까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생겼는데 그럼 이게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백서에 있는 그림은 아니고요. 질병청이 2022년 2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2021년 12월 이 한 달치, 두 달치를 보여주면서요. 1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5일까지 한 두 달치 정도를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12월 셋째 주에 2차 접종 완료율이 81%였어요. 그리고 2월 첫째 주에는 2차 접종 완료율이 86%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에 말했던 70%를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늘색이 한 번도 안 맞은 사람, 약간 짙은 파란색이 한 번 맞은 사람, 아주 파란색은 두 번 맞은 사람, 이 빨간색은 세 번 맞은 사람, 이제 이렇게고 이 노란색 실선은 확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2차 접종률이 82%에서 86%로 늘었는데 전체 확진자 중에 백신을 2번 이상 맞고 감염된 사람이 86%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런 것을 돌파 감염이라고 했죠. 근데 사실 말이 돌파 감염이지 돌파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전체 확진자 중에 무려 86%가 2번 이상 시키는 대로 백신 접종을 받았지만은 이게 걸렸다는 거죠, 코로나에. 그리고 이게 3번 이상 맞은 사람의 비율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백신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신을 안 맞아서 걸린 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안 맞았으니까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정부의 그 말대로 하면. 근데 백신을 2번 이상 맞았으면 안 걸렸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확진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백신이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염 예방 효과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은 중증도를 완화시키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그런 2차적인 효과는 있었는가? 그것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 파란색은 이것도 이제 백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파란색은 이 중증도, 그러니까 이제 입원을 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빨간색은 그렇게 해서 사망하신 분들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치명률이 제일 높았을 때가 2020년에 한 2.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에는 치명률이 좀 높았지만은 이게 이제 2021년에 치명률이 감소합니다. 근데 그럼 이 치명률이 감소한 것이 백신을 맞아서 중증 완화 효과인가? 그거는 조금 아닌 것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0월 달에 2차 접종 완료율 70%를 넘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10월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치명률은 이미 감소했다는 거예요. 치명률은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 우리가 백신 맞기 전에 이미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요구가 제가 이제 요 점선으로 표시했던 요구가는 이게 백신을 70% 이상 맞았는데 코로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만약 이제 이게 아웃라이어니까 이거를 뺀다면은 이미 치명률은 2020년에는 좀 높았지만 최고 높았을 때가 2.4%예요. 그랬지만은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백신 맞기 전에 이미 되게 감소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감소했다. 이제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증도가 완화되고 치명률이 감소한 것은 맞지만 그거는 백신 맞기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었다. 왜 이러냐? 이제 이게 바이러스가 변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주된 종은 GH형이었고 이때 이제 델타형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이 치명률 감소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로 되면서 더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이랑 상관없이 그냥 바이러스의 자연사에 의해서 치명률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질병청이 2022년 1월 24일에 발표한 건데요. 이 그래프는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게 제가 이 2주에 제가 질병청 홈페이지에서 이거를 제가 캡처를 해서 다운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주에 몇몇 블로거들이 이 그림을 이용해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책을 쓸 때 보니까 이게 아예 통째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표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보여주는 거가 뭐냐면요. 이 X축이 얼마나 많이 감염시키냐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게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느냐, 이제 치명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초기에는 치명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았을 때가 2.4 얼마거든요. 그래서 제일 높았을 때가 2.4인데요. 델타가 되면서 이게 1밑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가 되면서 이게 0.1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델타 변이가 이제 2020년에 치명률이 2.4%였는데 델타 변이가 되면서 0.8%로 3분의 1로 줄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가 되면서 0.16%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체 시기의 치명률은 더 떨어져서 0.1%라고 제가 이제 맨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고 그거는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 치명률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함축적인 그런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질병청이 살짝 보여줬다가 지금은 내렸다. 그리고 이것도 질병청이 발표한 건데요. 질병청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아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질병청이 2022년 1월 13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뭐라 그랬냐면 미접종군, 2차 접종 완료군, 3차 접종 완료군을 하면서 한 번도 안 맞았는 사람은 16%나 걸리는데 2번, 3번 이렇게 맞은 사람은 안 맞은 사람은 중증 그러니까 치명률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유로 늘 이게 1년에 일정 그 숫자가 늘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치명률을 0으로 만들 수도 없는데 이미 이때도 독감 안 맞은 사람이 인플루엔자의 치명률보다 훨씬 낮아요.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더 낮추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걸 더 낮추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100% 안전해야 되는데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청이 100% 사망을 예방했다면서 떠들었을 그 해에 2020년을 보면은요,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은 표준인구 10만 명당 0.8명인데 그 해에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은 18명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막 온 국민을 들들 볶으면서 난리를 쳤는데 코로나 사망자보다 폐렴이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2.5배나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폐렴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 노력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백신을 맞으니까 사망 예방 100%야. 근데 더 이상 치명률을 낮추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거죠. 이미 안 맞아도. 근데 이거를 하려고 우리가 굉장히 참 황당한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확진 감염률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연령대가 있고요. 우리 인구 중에 우리 전국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일정 비율로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성별로 이렇게 이제 샘플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뽑아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10세 미만은 항체 양성률이 94%, 뭐 10대는 89% 이렇게 이제 항체 양성률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그 기간에 확진자로 되어 있었던 사람의 비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는 이 사람은
PCR 검사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몸이 코로나를 이겨서 항체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19% 정도는 이제 미확진 감염자인 거예요. 이제 무증상으로 지나간 거죠. 근데 뭐 이 정도면 굳이 접종을 모든 사람에게, 물론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전 국민을 평등하게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사례의 의미는 일단 이제 백신을 접종했는데 의도하지 않은 증상, 그리고 우리가 의도했던 거는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의도했던 것 말고 그 외에 이런 일이 생겨? 이제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모든 증상을 이상 사례라고 하는데, 근데 이상 사례가 반드시 이게 이제 그 예방 접종 때문에 인과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아니지.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불편한 증상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더라. 이제 이런 경우도 그 시간적인 우연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이상 사례가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이제 접종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런 이상 사례를 이제 지금 말씀드릴 텐데요. 주요한 이상 사례가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제 그 얀센 같은 그런, 원래 처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먼저 맞기 시작했잖아요. 화이자를 먹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인데, 우리가 맞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유럽은 우리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거든요. 이미 유럽에서는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질병청은 그런 이야기 국민한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굉장히 유명해서 이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퇴출됐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이제 한참 후에 퇴출된 거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산 거 다 맞고 나서 퇴출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mRNA 백신의 경우에는 심근염, 심낭염, 이것도 나중에 인정된 거지,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을 할 때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청이.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나라들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케이스 리포트도 있고 이제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질병청은 알려주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2022년 1월 말에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2024년 9월에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제 백서에 그렇게 이제 두 번 나와 있는데요. 2022년 1월 말,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부터 맞았다 그랬잖아요. 2021년 2월 26일부터 맞았으니까 1년 동안 맞았을 때 이상 사례를 44만 건 신고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사망한 거가 1200건 정도고, 중증, 그러니까 이제 평생 남는 어떤 후유증이나 장애가 생긴 거가 14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하신 분들은 뭐 혈관 심장질환, 급성 심장사, 뇌졸중, 이거 코로나 사망자가 사망하시는 원인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요 중증 사례는 뭐 뇌졸중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이제 접종하고 나서 이제 이런 혈관 심장질환, 급성 심장사, 뇌졸중 이런 것으로 돌아가시거나 이제 후유증, 장애가 생긴 분들이 있는데 코로나 환자들도 똑같더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24년 9월이 됐는데 그때는 이상 반응이 생겼으니까, 이상 사례가 생겼으니까 피해를 보상해 주세요라고 신청한 게 100만 건이에요. 100만 건. 그러니까 피해 보상을 신청한 게 100만 건이면 실제로 이상이 있었던 케이스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게 거의 뭐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맞았는데, 그러면 5천만 인구 중에 4천만 명이 맞았는데요. 100만 명 넘게가 나 이거 피해다, 이게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언론은 이거를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질병청도 말을 안 했지만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왜 나는 백신 맞고 전에 없던 이런 증상이 생겨서 너무 힘든데 왜 이게 인정이 안 되냐? 그건데요. 이제 그 신고를 하면 이상 사례가 이제 생겼다고, 발생을 했다고 이제 그거를 올리면 역학조사를 하는데, 일단 백신을 확실히 맞았냐, 무슨 백신을 맞았냐,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그 증상과 불편감이 진짜로 백신 접종 후에 생긴 거냐,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는데 뭐 약간 거짓말하거나 기억이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 시간적 전후관계를 이제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당신이 주장하는 그 질환명이 정말 진단명이 맞는지, 오진 아니에요? 뭐 이제 이런 거를 묻는 거죠. 이제 이거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 이상 반응을 신고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이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이미 알려진 이상 반응이어야 인정을 해주는
준다는 거예요. 근데 심근염이나 신장염도 그렇고 길랑바대도 그랬고 그 혈전증 그런 것들도 처음에는 이게 백신 맞고 이런 것들이 환자들이 이런 게 생기네라는 게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게 백신 부작용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백신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가 몇 달 후에고 우리는 그보다도 더 늦게 이게 백신 부작용이랑 인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은 그 시간과 그 육체적 고통과 그 마음의 스트레스와 그 가족의 어려움은 그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백서에 있는 이제 그 백서가 그 인용한 것 중에 질병관리청이 이제 시리얼로 그 페이퍼를 내거든요. 건강과 질병이라는 걸 내는데 거기 2021년에 뭐래 그랬냐면은 이게 이제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개연성이 있는 경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거는 일단 보상을 합니다. 근데 인과성이 인정이 어렵다. 이게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케이스 이렇게 된 거는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백신 때문에 그런 건지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이제 보상은 안 되고 의료비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이 명백하다 인과성이 그거는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는데요. 계속 환자들이 이제 이상 반응 때문에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그때서야 혈소폰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신남염 이런 거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참 나중에 인정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인과성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 처음에 하나도 인정 안 하다가 길랑발해나 적수염, 안면마비 그리고 이상자궁 출혈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것 때문에 개연성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보상을 할 때에 인과성 인정하는 게 있고요. 이제 이게 그 관련성이 있다, 관련성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거 이런 거는 아나필락시스부터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모든 백신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 중에 저희가 좀 특이하게 봤던 것은 이상 자궁 출혈이에요. 과다 출혈. 이거는 백신 종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다른 백신은 예를 들어서 심근염, 신장염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에 압도적으로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이런 거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 이제 이런 이상 사례를 보면은 이게 백신 종류별로 약간 매칭이 돼요. 좀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참 특이하게도 이상 자궁 출혈과 그 출혈 과다는 모든 백신이, 그러니까 제조 방법이 다른데 모든 백신이 다 이런 이상 사례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여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생산 가능, 가임기 여성인데, 이렇게 이게 유니버셜하게 보편적인 증상이 이런 이상 사례가 나타나는데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인가? 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가? 이런 거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척수염이라든지 안면신경마비 이런 것도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나 mRNA 백신 이게 완전히 방법이 다른데도 똑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백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백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거 백서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카피한 거거든요. 이상 사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그리고 국민들이 우려한다. 이렇게 말을 써놓고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다루는 거는 진짜 몇 페이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케이스, 그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이제 백서에 나온 건 아니고, 질병청이 매일매일 이제 발표하는 그 코로나 사망자. 이거는 발표는 안 하고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매일매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그 귀퉁이에 있는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신 분들, 그 데이터를 제가 이제 다 모아가지고 그래프를 만든 건데요. 우리가 2021년 2월 26일부터 제가 백신 맞았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0월 달에 2차 접종 이상 완료율이 70%를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7월부터 10월 사이에 백신 접종률이 수직 상승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보면은요, 이 회색이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에요. 근데 빨간색이 백신 접종 맞고 사망하신 분이에요. 물론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신 분들이 100%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우연히 사망하셨는데 그 전에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6, 7, 8, 9 이 넉 달 동안은요, 코로나 사망자보다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거를 질병청은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 접종률 올리려고 말을 안 한 거죠. 이거는 그냥 이게 팩트입니다. 만약 그거를 질병청장이 매일 아침에 확진자 숫자 발표하듯이 백신을 맞고 나서 오늘 몇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이걸 만약 말을 했다면 우리 국민들 백신 맞았을까요?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은폐하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는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저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리고 이 그래프도 이제 제가 그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한 땀 한 땀 이제 매일매일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이제 만든 건데요. 이 오렌지색은 누적 초과 사망자입니다. 이제 초과 사망자라는 거는 코로나 사망자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굉장히 이게 사회적인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모든 사망자가 그 코로나 사태가 없었던 5년 동안의 평균 사망자보다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가 초과 사망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신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아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중환자실 병상수는 항상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럼 중환자실에 조금 더 있으면서 치료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이 코로나 환자 때문에 일반 병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회복을 할 수도 있는데 회복을 못하고 사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2차적인 피해를 받아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이유로 사망하신 분들이 코로나 없던 5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사망하신 분보다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냐. 이게 이 오렌지색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오렌지색 바는 이제 초과 사망, 누적 초과 사망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회색이 누적 코로나 사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과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데 코로나 사망자로는 절반밖에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머지 절반은 왜 돌아가셨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 나머지 절반이 다 백신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초과 사망이 이 코로나로 설명되지 않는 코로나 환자 숫자에 코로나 사망자 숫자에 거의 비슷한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그냥 평소와 달리 더 많이 사망을 하셨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질병청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가. 저는 이것도 문제가 되게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재밌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보세요. 이 파란색 이게 이제 2차 접종을 완료한 그 완료율입니다. 그리고 이 점선이요. 3차 이상 접종을 받은 사람들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 접종 완료율이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랑 이게 초과 사망자가 수직 상승하는 거랑 그래프 기울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 초과 사망자가 이렇게 커브가 지잖아요. 이 커브의 모양이 3차 이상 접종자 비율이랑 모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설명은 못하겠지만은 이 백신 접종과 초과 사망률이 높은 것이 이게 관련성이 개연성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뭔가 좀 의심된다. 이제 왜 확정이 아니라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요. 이제 평소에 독감으로도 사망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코로나 전 2019년에 독감 사망자가 이렇게 100% 중에 이 80세 이상이 60%가 이제 80세 이상이고요. 70대까지 합치면은 거의 독감 사망자 중에 80%가 고령자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사망자는 2022년 1월까지요. 이제 그러니까 만 2년이죠. 코로나 사망자는 이제 고령자가 한 8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독감으로 사망하신 분의 연령 분포와 코로나로 사망하시는 분의 연령 분포는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죽을 사람이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독감 사망자의 연령 분포 고령자 그리고 코로나 사망자의 연령 분포 고령자 이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패턴이. 그런데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은 고령자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들 그냥 코로나 걸렸으면 그냥 그걸로 끝일 건데 굳이 백신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관련된 사망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피 같은 청춘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료를 질병청은 홈페이지에 숨겨놓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거는 어떤 유튜버가 질병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백신 맞고 부작용을 이게 몇 년도예요? 1980
88년인가? 글씨가 작아서. 94. 네. 이때부터 매년 이제 이상 신고를 모았어요. 질병청이.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거를 좀 다 보여달라. 이랬더니 지금 이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이걸 정리를 하면은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25년이잖아요. 25년 동안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있다고 신고를 한 거는 이게 800만 명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어떤 후유증이나 이런 게 이제 있었던 게 한 8,000명쯤 되고요. 사망하신 분이 135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은요, 1년, 백신 접종 1년 동안 이게 이 45만 명 정도가 이제 이상 반응이 있다고 신고했는데 중대한 이상 반응이 훨씬 더 많잖아요. 17,000명. 그리고 사망하신 분이 1,800명이 넘습니다. 25년 동안 백신 맞고 사망하신 분이 135명인데 1년 동안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관련성이 의심되게 사망하신 분이 1,800명이라는 거예요. 10배가 넘어요. 이거를 질병청은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백신 맞고 사망하신 분에 대한 보상을 이 기존 25년 동안 내는 8%를 보상했는데요. 이 시점에는 0.1%를 보상한 거예요. 이거는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어떤 백신은 보상을 하고 왜 어떤 백신은 보상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진짜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것도 이제 백서에 있는 거랑 이제 그 얼마 전에 나왔던 감사 분석 결과죠. 그걸 제가 두 개 이제 합친 겁니다. 이제 일단 이거는 백서에 있는 거예요. 백서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환자 치료하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1조를 썼어요. 우리가 이 당시에 건강보험료가 100조 원을 안 쓸 때입니다. 한 90조 원 정도 썼을 때예요. 근데 코로나 환자 치료비로 1조를 썼는데 생활지원비랑 유급휴가비, 그러니까 현찰을 준 게 4조예요. 4조. 근데 이거 말고 백신 구입비가 11조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치료비 1조 쓰고 현금 지원 4조 넘게 쓰고 백신 사는데 11조 썼는데 왜 백신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가? 이거 돈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안 한 겁니다. 왜 마음이 없냐? 이유가 있겠죠. 자기들만이 아는. 그래서 이 질병청도 문제인데요. 식약처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근데 일단은 백신에 어떤 이물질이 있다든지 이제 이게 발견이 되면은 질병청이 이제 식약처에 이것 좀 조사해라. 그래서 안전성이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접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홀드를 해야 돼요. 접종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번 코로나 때는 질병청이 식약처에 알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조회사한테 알렸고요. 제조회사가 자기들이 가져가서 이제 뚱땅뚱땅 해가지고 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뭐 이런 거를 보고하는데 107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 해당 로트 번호 제품은 이미 다 맞았어요. 국민들한테 이미 다 접종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백신은 이물 신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전량 회수를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게 2019년인데요. 2018년에 영아용 BCG 백신에서 비소가 검출됐다 이러니까 식약처가 전수 회수했고요. 그 다음날 식약처가 안전성에 문제 없어요. 그랬지만은 전수 다 전량 회수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20년인데 이게 독감 백신에 뭐가 이물질이 있다. 이러니까 또 전량 회수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백신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별로 없었지만, 일본에서는 모더나에서 백신이 나왔다. 그래서 다 회수했다. 이게 이제 일본 거를 이제 한국경제TV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또 이거는 이제 의사, 간호사들, 이제 약사, 이런 사람들만 보는 이제 언론이어서 국민들은 잘 알 수 없는데, 거기에서도 무려 4번째 이물질이 발견돼가지고, 이제 이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회수를 했다. 이런 거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걸 알지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주로 의사들이 보는 건데 유럽에서 모더나 모두 다 리콜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는지 이건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질병관리청이 이제 코로나 대응 백서 발간하면서 이제 질병관리청장 이제 새로 바뀐 분이에요. 이제 정 그분이 아니고 그분이 이제 발간사에 이제 어떤 그 발간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코로나를 대응했는데 앞으로는 뭘뭘 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백신의 안전성에 관련되는 내용은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의 안전성이라든지 이게 국민들이 이거를 맞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질병청은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접종만 하면 끝인 거예요. 자기들이 사업 다 한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네. 이거 관련돼서? 네네네. 특히 말씀하세요. 저기 이은희 교수님이 발언하신 것 중에 질병청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 중증과 사망을 낮춰줬다는 아까 표가 있었잖아요. 2024년도 1월달에 질병청에서 코로나 백신이 중증과 사망을 예방했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발표 보면은 유보영 씨, 그다음 신은정 씨, 김동희 씨, 이현주 씨, 최소영 씨, 그리고 뭐 S성이라는 분하고 어쨌든 몇 분이 공동 저자로 나왔는데 실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기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연구인데 이분들이 중증과 사망을 예방했다라는 이 논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신을 맞고 코로나가 걸린 돌파 감염 있잖아요. 돌파 감염자를 뺐어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 4천만 이상이 맞고 3,500만 이상이 걸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이 논문에서 다 뺐다는 거예요. 백신 맞고 코로나 걸린 사람 다 뺐고 그런 다음에 또 완전 접종하지 않은 자를 다 뺐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 접종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 접종까지 맞고 그 다음에 변이부터 우리가 3차를 맞았거든요. 델타, 오미크론 3차, 4차를 맞았는데 이 변이에 맞은 사람들은 2차까지 접종자가 완전 접종하지 않은 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실제 1차하고 2차 맞은 사람 다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문 자체가 사기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코로나가 중증하고 사망을 예방해줬다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백신을 맞고 중증과 사망에 이르는 사람을 다 빼놓고 멀쩡한 사람 갖고 연구를 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고 제 얘기가 아니고 질병청에 실린 논문이거든요.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나중에. 네,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기간에는 이게 이 논문이 굉장히 왜곡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논문에 실린다고 하면 이제 유명한 저널에 실린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오소리티가 있고 이제 신뢰를 하는 것인데 코로나 관련에 대해서는 이게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학술지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왜곡과 바이어스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점에서 전문가 윤리가 많이 손상되었던 시기라고 생각해요. 아까 그 그래프는 왜 올렸다가 내린 거예요? 그거는 질병청에서 그 이제 그 백신 맞고 그 연말에 올라간 거. 그거는 이제 이유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이제 그 백신 접종이 코로나의 경과를 더 악화시킨다. 이제 이런 이론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때 그 전에 그 중환자실을 많이 이제 그 확보를 했는데 치명률이 좀 줄면서 중환자 병상을 확보를 하려면 환자가 없어도 돈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베드가 비어있어야 환자가 가잖아요. 근데 그 돈을 안 주려고 이제 이거 병상 다 그냥 일반 병상으로 전환시켜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니까 중환자실 베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에 못 들어가서 갑자기 그렇게 된 그 두 가지가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은,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발제를 하신 분들이 순서대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은혜 교수님이 발표하신 걸 들으셨듯이, 여러 가지로 사실 코로나 백신 접종 기간과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에, 의혹을 많이 제기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 이은혜 교수님도 책을 여러 권 쓰셨지만, 또 의사 선생님들 중에 특히 이제 오늘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신 위영미 원장님이 산부인과 의사신데요. 그 당시에 2022년도에 이 코로나 진실 규명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 호진의 그 모임 활동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5년간 어떻게 보면 백신 접종자와 혈액을 배양해서 밝힌 그런 내용들을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2026년도에 와서 지금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 지금 정은경 장관이 질병청장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밝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것은 특별히 지금 이은혜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에도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자가 증가했고 특히 청년들, 우리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이 사망과 관련된 것들은
분명히 국가에서도 진상 규명을 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이런 취지로 오늘 간담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발제자십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이영미 원장님께서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